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거, 뽑아내는 거, 그리고 가스안전공사는 그걸 관리하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유일의 안전관리 전문 기관이고요. 실제로 가스 사고를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감축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이제 국내에만 걸쳐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세계로 진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 안전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그리고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 기술 혁신에 맞춰서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기존의 가스 안전 기술에서 좀 더 나아가서 글로벌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리고 친환경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채용 공고를 좀 보면은 그 경력직 채용이 아닌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채용형 인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턴 기간 거친 뒤에 정규직으로 좀 뭐 바뀐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채용 인턴 이러면 많은 분들이 막 인턴을 뽑는 건가 이래서 네. 되게 좀 불안해하시는 편인데요. 대부분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요즘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거의 채용형 인턴을 굉장히 많이 뽑는 이유가 실제로 이제 실습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정말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정말 실무 능력을 많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전환율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크게 뭐 결석을 한다거나 지각을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90% 이상 정규직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직무 수행 평가 결과 한마디로 이제 인턴 기간에 또 평가가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꽈락처럼 이제 탈락이 되는데 예. 거의 그런 이슈는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입사를 하시면 초봉은 3천이 넘기는 하는데 인턴 때는 급여가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인턴 기간 때만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경력직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죠. 경력직은 바로 정규직으로 임용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채용형 인턴은 아니고요. 바로 정규직 채용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형 인턴은 총 38명을 뽑고요. 5급, 그러니까 일반 대졸 신입이죠. 5급이 35명, 그리고 7급 고졸 채용이 3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규모의 채용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가스안전기술공사를 지원을 하시려고 이제 준비를 오래 하셨던 분들께는 그래도 가뭄의 단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고졸 인재는 기술직만 3명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과 기준으로는 채용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력 역시 총 6명을 뽑는데 그중마저도 이제 기술직군을 채용을 해서 사실 사무직렬은 5급 일반 대졸 채용만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졸 인재도 있고 그래도 뭐 다양하게 좀 뽑는 것 같아서 그건 네. 좀 다행인 부분 같은데 어학 점수도 따로 제시한 기준이 있죠. 네, 예. 실제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 채용 공고에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토익은 650 이상이 만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에너지 발전 공기업들 보면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850이 만점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그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아무래도 기술직렬을 많이 뽑다 보니까 기술직렬 그렇군요. 비중이 좀 높으면 조금 네네. 허들을 약간 낮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픽 같은 경우도 IM1 그리고 토익 스피킹도 110이면 5급 기준이기 때문에 예.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대사항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훈, 저소득층, 뭐 다문화 가정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우대사항이 적용이 되는데 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게 지역 인재예요. 네. 지역 인재는 일단 비수도권 그리고 이전 지역 인재로 나뉘는데 이 기준은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비수도권 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전 지역 인재는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 저도 헷갈리네요.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 본사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이전 지역 인재인데 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 네. 지역 인재는 서류 가점 3% 그리고 비수도권은 서류 가점 2%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채용 전형을 보시면 공고는 12월 26일부터 이제 12월 14일까지 서류를 받고요. 좀 안정적이죠. 그리고 서류 전형은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교육,
자격, 경력 사항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경력 사항은 실제로 경력직들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입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자기소개서는 필기 전형 이후로 접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합격 배수는 신입이 20배수, 그리고 경력이 3에서 5배수 정도이기 때문에 필기 경쟁률은 신입이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넘어갑니다. 해가 넘어갑니다. 예. 2022년 1월 2일에 서울 지역 2개소에서 예정이고요. 합격 배수가 3에서 5배수 정도이기 때문에 20배수에서 이제 3에서 5배수로 확 주는 거라서 필기에 올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뭐 준비를 하신 분들은 필기에 방점을 두고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해가 넘어가는 1월 2일을 또 기대하고 계실 텐데 공기업 지원하는 분들 보면은 이제 오랜 시간 자격증도 좀 착실하게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국가스안전공사 자격상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자격사항 인증 기준 실제로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아예 우대사항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2% 정도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사는 필수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사요. 자격사항 인정 기준에는 실제로 이제 국어 능력, 그래서 한국어 능력은 3급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정보화 능력 보시면 컴퓨터 활용 능력,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전공을 하신 분들이 취득을 한 자격일 거라서 사무직렬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으실 텐데 이게 2급 같은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기업을 준비하실 때는 컴활은 늘 1급 이상, 그리고 한국사도 2급 이상, 그리고 그 한국어 능력도 3급 이상 기준으로 취득을 하셔야만 가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행정이나 기술직군 보시면 뭐 기사, 기능장, 그리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공을 졸업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취득을 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사실 행정 쪽 직군 분들께서 부담이 좀 크시겠죠. 실제로 이제 자격 가점 최고 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총점이 이제 신입은 50점까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으로 50점을 채워야 한다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최근에는 자격 요건도 다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수교 과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총 20개를 입력하셔야 돼요. 이수교 과목을. 20개나요? 네. 네. 학교 교육 그리고 직업 훈련 교육해서 이제 20개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학점, 그러니까 2학점이 이제 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총 20개 과목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 이수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끌어 쓰셔야 되는 게 지금 1차 서류가 지금 완전히 자격이랑 이수교 과목으로만 평가가 되는 거다 보니까 20개 어떻게든 영혼까지 끌어모으셔서 쓰셔야 합니다. 만약에 좀 비우시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번에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굉장히 명확하게 채용 공고에 기재를 해주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5급 신입, 그러니까 대졸 이상이죠. 채용형 인턴만 전공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객관식으로 오지 선다형이고 NCS 그리고 전공시험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7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졸 채용 같은 경우는 전공시험을 보지 않고 NCS만 보고 있고요. NCS 교과목은 의수문자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 대인관계 이렇게 5가지 과목만 50문항을 60분 안에 봅니다. NCS는 저희 직방에서도 저희 투데이 잡스에서도 어렵던데요. 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 아세요? 그 NCS 수리는 중학교 수리예요, 사실. 그래요? 그 우리 수준이 중학교 수준인가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거의 이제 모듈형이랑 필셋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모듈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푸실 수 있을 텐데 필셋 유형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셔야 할 것 같고요. NCS 같은 경우는 다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스킬대로 푸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투데이 잡스에서 실제로 이제 NCS 강사님들께서 이제 풀이하는 거 방법 보여주실 텐데 그런 거 좀 보시면서 스킬업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무수행 전공 면접, 전공 필기 같은 경우는 예. 이제 통합, 그러니까 부분 통합입니다. 그래서 법학, 행정학, 그리고 경영학, 회계학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무직렬은 그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그냥 전공하는 그 기사시험 정도 난이도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그 전공 시험이라고 하지만 내 전공인데 뭐가 어려우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전공 공부라는 걸 이제 되게 뭐 워낙 많은 과목들이 있고 또 그 전공의 그 정말 가장 핵심된 거를 공부하는 게 매번 그것만 보는 게 아니어서 맞아요. 실제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보니까 보통 필기 시험 후에는 면접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여긴 보니까 필기 시험 후에 자기소개서를 이때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 되게 의아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근데 공기업에서 서류를 이제 거를 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사실 적부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썼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뭐 오타나 뭐 불성실 기재, 오기재 그리고 그룹명을 이제 잘못 썼다거나 아까처럼 기술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썼을 때 이제 감점이 되는 사항이고 자소서의 퀄리티를 평가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소개서를 면접 전형의 기초 자료를 쓰겠다,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쓰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넘기고 나서 네. 자소서를 쓴다라는 건 한마디로 면접 때 이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만큼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바로 이 자소서 내용을 보고 면접 때 물어볼 텐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잘 못하시면 당연히 감점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면접 전형에 대해서는 2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는 실제로 블라인드를 굉장히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유명사를 안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국 뭐 직업대학교 이렇게 하면 그 한국 직업을 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어떤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학부 시절 이런 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동네 얘기도 학부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동네 얘기 절대 안 되고요. 지역 얘기도 안 되고요. 그래서 고유명사만 안 쓰시면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내가 뭐 인턴을 했다고 지역에, 하더라도 강남 지역 이런 거 안 되고. 안 되죠, 안 되죠. 강서 한국에서 지역에 이런 거 안 되고. 한국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전공 계열 이런 거 하실 때도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경영학과 나왔는데 어떡해요 이러시는데 그러면 그냥 뭐 상경 계열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경영학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학과도 안 되는 건가요? 학과 학과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고졸이랑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학과, 학부 이런 거는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서 그 부분은 좀 잘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간과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을 좀 기하셔야 된다는 거를 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블라인드로 네.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 전형 살펴봤는데요. 음. 아까 저희가 계속 헷갈렸어요. 막 안전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이게 가스공사. 좀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저희 가스안전공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조차도 계속 기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가스 안전 기술 기술 공사 좋아하시나 막 봐요. 기술을 좀 좋아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가스 안전공사, 가스 안전공사가 하는 일 실제로 시설이나 제품에 대한 검사 그리고 관리 그리고 시공 감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술 관리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스가 안전하게 잘 수급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뭐 가스 시설 수시 검사 그리고 안전 점검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 부분들 또 안전 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무직렬로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업무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스 안전 홍보 사고 조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가스 안전에 대한 용역 사업까지 수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영역들을 보시면서 그냥 이런 거 하는구나라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를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비전 2025 모든 공기업들이 비전 202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스 안전공사는 정말 안전공사인 것처럼 신뢰, 규정, 안전 이런 키워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비전 2025 그리고 정보를 보실 때에는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진짜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신뢰에 대한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자소서에 넣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경영 목표
보셨을 때 최고 가스 사고 지수 최저 수준 달성하는 부분, 그리고 재난 관리 우수 기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소 안전 관리 정책 100% 이행. 실제로 수소 경제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기업들은 기존의 기술 플러스 앞으로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기술에 대해서 계속 이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국민 신뢰 최우수 기관. 그래서 신뢰 안전 키워드 유지 보수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략 과제를 제가 조금 핵심만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무결점 가스 안전 혁신에 대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은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좀 꼼꼼함, 그리고 관리 체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교육에 대한 포인트. 그래서 나는 주어진 미션을 굉장히 문제없이 매뉴얼대로 꼼꼼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어필을 하시면서 나는 무결점 가스 안전 혁신을 만들 수 있다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포용적 재난 안전 관리 파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무직렬은 안전문화 확산에 대해서 내가 진짜 계속해서 홍보할 거다. 민원 응대할 때에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내가 전도해 나갈 거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서 내 롤을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린 뉴딜 안전 생태계 선도 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소 산업 그리고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최근의 이슈들을 이게 반영을 지금 하기도 정부에서 또 하죠. 원하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부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관련돼서 경험 있는 분들은 이런 걸 많이 어필해 주시면 좋겠죠. 또 이제 국민 공감 사회적 혁신 이거는 그냥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약자에 대한 배려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공정성까지 어필해 주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겠네요. 네, 공기업적인 성격이 좀 많이 묻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지원자를 원하는지도 알아봐야 될 텐데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재상도 함께 말해주시죠. 네, 인재상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전문성을 가지고 안전기술을 선도하는 인재. 전문성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에 대한 전문성도 있지만 좀 꼼꼼함이에요. 꼼꼼함. 그러니까 절대 사고를 치지 않겠다라는 전문성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사명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책임감이거든요. 주인의식. 그래서 내가 주어진 업무에 있어서는 절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열린 소통으로 안전 문화를 전파하는 인재. 아까 보시면 전략과제랑도 굉장히 일치하죠. 그래서 나는 내부 고객들 그리고 내부 조직 구성원들, 민원인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홍보를 하게 된다면 우리 가스안전공사를 처음 접하게 될 이런 많은 국민들에게도 우리의 어떤 사명을 열심히 알리겠다라는 그런 소통의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